국수사리처럼 이렇게 사리를 틀었다고. 그게 사리나무거든요. 이런 나무들은 위에서 하중을 받더라도 쪼개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결이 꼬여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목수일을 좀 했어요. 대학 잠깐 다니다. 그때 이제 저 전공이 전자공학인데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사회 관심이 좀 있어서 뭐 노조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회사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고가 되니까 다시 이제 목수가 됐어요. 그래서 목수로 이제 살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를 하려니까 이 한옥을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 들어가서 이제 한옥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그러다 처음에는 이제 이 기둥을 좀 가늘게 하고 좀 관 사이를 좀 벌리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그 뭐 평당 250만 원에 한옥도 쳐보고, 벽체를 갖다가 일반적인 벽체로 하면 수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신소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ALC 블럭이라는 것을 처음 한옥에 적용을 시켜봤죠. 그 자체가 이게 단열 기능이 좀 있고 이거를 한옥에 한번 연결시켜봤죠. 그랬더니 ALC라는 게 좀 단점 있는 게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면 습기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한옥 같은 경우는 이 밑에 하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밑에 나무 가로재로 딱 놓는 거. 그 위에 올라가니까 바닥에서 습기와는 차단이 돼서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경주의 그 한옥호텔 라궁에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딱 100일 걸렸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16채의 집이죠. 16채의 집인데 그 다음에 큰 관리동이 하나 있고 그걸 짓는데 목공사 하는데 10월 12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23일인가? 그래서 딱 100일 만에 이제 상냥식을 한 집인데 그게 그 집 뭐 세계 최초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뭐 한국 방식의 집을 한국에 졌는데 뭐 세계 최초가 뭐 말을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나궁호텔을 짓고 나서 지금 현대 건축 방법을 배운 현대 건축을 배운 사람들에게 한옥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주면은 한옥이 번창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몇 년 동안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3D에 기반해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했죠. 2009년 12월 23일 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휴가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6월 24일까지 밤을 새버리지. 뭐 이런 과정이고 저의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라는 것이 언제나 화두였고 그 다음에 동과 서라는 것이 화두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한테는 이제 계속 문제였고 주로 고민하고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일단 소개를 드렸어요. 제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선 북거라고 썼는데요. 이게 원래 저 중국 고사에 보면은 저 남선 북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양쯔강 이남 쪽은 강이 많아서 강 타고 사람들이 다닐 때 배를 타고 다니고 그 위쪽, 그러니까 화북은 그 하남은 그렇고 화북은 강이 이렇게 물이 많지도 않고 사막들이고 초원이고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닌다. 그래서 남선 북마 하면은 그냥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의 고사성어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답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1년에 한 8만 킬로 정도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그 전국에 있는 많은 집들을 이렇게 다녔죠. 이제 다니면서 그때 한 가지 든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딱 대문을 딱 들어가면 대문이 밑에가 좀 벌어져 있잖아요. 글러 이렇게 이제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같이 다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저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찬찬히 생각을 해봤는데
나무가 휘어요. 이게 일자로 놓으면은 나무가 휘는데 꼭 일정한 방향으로 돌죠. 왜 그럴까요? 예. 해가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전체 안에 목재 안에 그 성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자란 나무들은 어떤 나무를 쪼개더라도 그런 식으로 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저희가 이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나무에 대해서 앉아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성질이 왜 다르게 됐는지, 왜 목리 그 나무의 그런 모양은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쌀이나무 기둥으로 집을 짓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쌀이나무가 진짜 비 만드는 쌀이나무가 아니고 이게 국수사리처럼 이렇게 사리를 틀었다고, 그게 쌀이나무거든요. 이런 나무들은 위에서 하중을 받더라도 쪼개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결이 꼬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를 하면서 나무마다 성질들이 다 달라요. 최근에 흑례문 공사하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가지고 한 분이 자살을 하셨잖아요. 충북대학교 박 교수님인데, 예전에 저도 이제 한번 만나봤어요. 이 양반은 이제 우리나라 기후에 대한 데이터와 나이테 요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쭉 다 옛날부터. 해봐야 뭐 한 길어봐야 한 1000년 정도겠죠. 1000년까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700년, 800년 이 정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사이에 몇 번의 소호 빙하기가 왔어요. 농사 안 되고 가뭄에 사람 죽어나가고 한 게 좀 왔었죠. 근데 그런 것의 패턴을 보면서 이 나무가 언제 나무다를 갖다가 판명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짠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아마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만은 뭐 어떤 일을 할 때 돈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커넥션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과정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자살을 하셨겠지. 근데 너무 아까운 게 그 양반이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 그 방법들이 이제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 김봉렬 선생은 한 50년 정도 그것에 대한 학문이 이제 뒤로 물러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나무 안에 지역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기후에 대해서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있고, 그 나무가 돌아간 모양이라든가 거기에 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어디서 컸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최근에 지금 MIT에 있는 승현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바스찬 승이라고 이제 요즘 유튜브에 잘 나오더라고요. 이 양반의 책을 4월 달에 커넥툼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00억 개의 나무가 있는 밀림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생명도 태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까 말했듯이 그 정도의 나무가 서로 이렇게, 그 나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여요, 숲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설화들을 보면 다 숲에서 무엇인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숲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머릿속에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런 한 개마다 수상돌기가 10만 개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전달이 되면서 특히 뇌 같은 경우는 그게 교차로 이게 연결망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과 나무에 대한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가는 대문 하나에도 다 우주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대문에 다 들어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무가 하나하나가 자라는 방식들도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들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각 개별 인간들도 사실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 나라는 존재도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좀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나무를 몇 개 짜놨는데 사람들이 이걸 집이라고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하죠. 나는 그냥 나무를 몇 개를 이렇게 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집이야. 내가 보기엔 나무 덩어리인데. 생각에 따라 달라지죠. 하여튼 누런 저는 이제 한옥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동서가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그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아까 얘기했듯이 동쪽 숲과 서쪽 숲의
원거리 교신이 우리 인류의 한옥 이게 목구조라든가 이런 문화의 시작이다 보니까 그것의 원인이다 이렇게는 그냥 상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옥 집 짓는 구조 안에서도 균형을 잡아놓거든요. 추녀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추녀를 올려놓고 추녀가 하도 많이 빠져나가면 뒤에다가 커다란 돌을 얹어요. 경복궁에 지날 때 보니까 뜯어보니까 추녀 뒷꼭지에 이만한 돌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균형을 잡아놓는 거예요. 균형을 딱 붙여놓는 게 아니고 다 따로 움직이는데 그것과 그것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구조가 형성이 되는 방식으로 가요. 근데 사실 그 강의 모양도 보면은 그런 덴드라이트 같지 않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모양들이 그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쫙 되잖아요. 사실 누르하치는 이제 그 조선하고는 형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 청나라에서 옛날에 너네가 형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형 할란다. 동생 해라. 그랬더니 조선에서 이제 웃기지 마. 우리는 명나라가 있어.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다가 땀 2대 맞고 이제 병자호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다시 또 개겼을 때 북벌론을 갖다 들고 나왔을 때 청나라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쟤들이 까부는데 어떻게 할까요? 밀어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비둬라, 막아라.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지그들끼리 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국경을 쳐요. 유리성을 쌓아버리지. 그러니까 조선으로 문물 교류를 다 막아버렸어요. 청나라에서. 그 뒤에 이제 18세기 때 북학파들이 있으면서 그 영경 사행단 하여튼 그걸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8세기에 어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잠깐 열렸고 그러고 또 막혔죠. 그러다가 일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1930년대 그때 한번 열렸죠. 만주까지 쭉 열렸잖아요.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다시 닫혔죠. 그러다가 열린 게 최근에 1989년에 여행 자유화되면서 400년 만에 우리나라가 국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 섬보다 못해요. 섬보다. 섬은 사방으로 나가지 우리는 사방으로도 못 가잖아. 북쪽으로 못 가잖아. 그래서 또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압축됐던 것들이 지금 그때 여행 자유하면서 세계로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25년 됐어요. 보통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틀 잡히는 게 이제 30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어쨌든 보시면은 이게 이제 누르하치가 만들었던 집이에요. 이 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옥과 아주 유사해요. 요 심양 고궁의 시방전이거든요. 가운데 대정전이 있고 거기는 팔기군이라는 군제 편제를 쓰기 때문에 그 두 왕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팔기군들의 왕들이 서 있는 쓰는 집이에요. 근데 이것의 어떤 선이라든가 구조 방식이 한옥과 거의 같아요. 그때 그 홍타이지였나? 하여튼 그 북경을 먹고 나서 그쪽에다가 수도를 옮기고 다시 아빠 있는 데를 이게 조상 있는 데로 와가지고 여기다 행궁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심양 고궁 보면은 그 옆에 행궁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중국식이에요. 약간 남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거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돌아보니까 백두산에 힘이 미치는 지역까지가 우리 쪽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옥 냄새가 나. 그 넘어서 버리면 약간 달라 집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초원길을 갖다 넘어갔던 그 기술적인 핵심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이 마차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을 짓는 방식은 이렇게 그냥 돌 놓고 위는 짜져 있어요. 이 기둥하고 도리하고 보가 만나는 데는 굉장히 정밀하게 짜는데 다리는 바닥 지형에 따라서 다 길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그리고 위에다가 짐을 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짜임 방식인 사계 맞춤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충력에 대해서 옆에서 치는 힘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방식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난 이것의 한옥의 기본적인 것이 마차, 다른 두 개의 바퀴로 그 대지의 그 리듬을 타고 가는 마차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 전달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